독일의 한 국내선 비행기. 어느 승무원의 모습이 어딘지 이상해 보입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가 하면 비틀거리며 승객 사이를 오갑니다. 급기야 비행 내내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쓰러져가며 자고 있는데요. 이때 한 승객이 음주비행이야 하며 소리칩니다. 비행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한 항공사에서 운항승무원으로 근무하는 NRD라고 합니다. 보통 비행기를 타시면 기내에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객실 승무원이 있고요. 저는 항공기를 조작하는 운항승무원입니다. 보통 기장과 부기장으로 알고 계시죠? 제가 이 항공사에서 일을 한 지가 꽤 되었는데 최근에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운항팀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으로 1개월 정직 명령이었죠. 한 달 동안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다 친절 및 안전교육을 다시 듣고 오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교육을 이수하고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참 어이가 없기도 했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던 제이미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여튼 저는 회사의 정직 명령이 부당해서 노무사에게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던 중에 한국에 다녀와서 보고서를 써오라는 것부터 해야 했습니다. 저는 주로 국내 비행을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행이라니요? 한국이 뭐 친절교육의 성지인가요? 얼핏 기억으론 일본인들이 조금만 부딪혀도 스미마셍하며 과한 인사를 하던데 친절이면 일본이지 굳이 왜 한국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아시아에 대한 정보가 1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가서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니 이젠 이 회사가 날 버리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를 포함해서 자주 같은 조에 편성되는 부기장 한나와 제이미를 포함한 객실 승무원 3명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늘 제가 비행기를 조종해왔지만 이렇게 승객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심지어 일행 중 몇몇은 해외여행은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친절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그렇게 낯선 기분을 느끼며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한국에 소속된 국적기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승무원들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는데 기분이 좋더군요. 그리고 단정한 유니폼과 헤어스타일은 그 누구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답니다. 좌석에 앉고 이륙하기 전 짐칸의 문을 닫으면서 고객 좌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일이 체크했고 상시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사를 제공할 때에도 데워진 음식의 온도를 체크해서 전달했고 음료는 다양한 종류가 제공되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비행기를 자주 타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이게 당연한 서비스일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오래 비행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승객에게 안일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앞서 제이미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했는데요. 그날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쾰른까지 가는 비행이었는데 그날 제이미는 안전수칙을 승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가 하면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리며 물건을 계속 떨어뜨리기도 했고요. 심지어 통로를 지나는 승객과 부딪혔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좌석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저 역시 이륙 전 승객에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이미에게 수차례 무전을 쳤는데도 한참이 지나도 제이미의 회신이 없었고 이상을 느꼈지만 곧 제이미가 오케이 신호를 보내줬어요. 제가 그때 챙겨봤어야 했는데 이미 비행기는 이륙을 하고 말았죠. 다른 승무원 예니카가 객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기장실로 들어왔고 제이미가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좌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은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쓰러져 자는 걸 승객들이 보았고 승객들은 비행기 안전에 예민해지기 시작했죠. 제이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으니 남은 승무원 2명이서 고객들의 서비스 요청을 응대하느라 진땀을 뺐고 일손 부족으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니 급기야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 승무원이 말려봤지만 자기가 지금 음료를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갖다 주지 않는다며 기장은 뭐하고 항공사 사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며 큰 소리를 쳤죠. 그 남성이 어찌나 소리를 쳤는지 기내의 다른 승객들은 공포를 느꼈고 저는 부기장에게 심상치 않은 소식을 듣고 객실로 나가보았는데 사태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남성의 몸부림이 거세지고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성에게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아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남자는 막무가내였고 심지어 심한 욕설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비행기 안전을 위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했어야 했고 우리는 그를 비행기 앞쪽 승무원 객실 쪽으로 끌고 와서 강제로 묶어두었습니다. 곧바로 관제센터에 전화해서 쾰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올 수 있도록 요청하고 기내 CCTV에 녹화된 장면을 항공사 측에 보냈습니다.
이 난리통에도 제이미는 자기 좌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만 했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승객 중 일부는 남자의 난동과 함께 제이미의 사진을 SNS에 올려버렸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은 남성을 데려갔는데 한 승객이 여자 승무원도 데려가서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며 제이미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제이미가 음주를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나태한 제이미의 행동이 그날따라 지나쳤다고만 느낀 거였거든요. 승객들의 항의가 워낙 크다 보니 제이미 역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이미는 음주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제이미를 만나게 되었고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딸 줄리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인데 비행 전날 아이가 아파서 밤새 간호를 하고 베이비시터가 올 동안 한숨도 잘 수 없던 데다 최근 심해진 일교차로 감기약을 처방받고 먹었는데 누적된 피로와 수면제 성분 때문에 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튼 이 일은 온 회사에 일파만파 퍼졌고 평소 무뚝뚝하고 기계적이었던 저희 태도가 직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며 회사에서는 저와 함께 있었던 전체 승무원들을 훈계 처분하면서 특히 난동을 진압했던 과정에서 약간의 폭언, 폭행이 오갔던 저는 과잉 진압으로 정직 처분까지 받게 된 것이죠. 뭐 징계적 성격이라기보다 한 달의 휴가를 준 형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노무사를 통해 이 일을 해결하려 한 것이었는데 한국 비행기를 타보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라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쾰른까지 여행길일 텐데 안전은 당연하고 기분 좋은 여행을 위해 승무원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제이미의 태도로 인해 승객들이 불쾌감을 넘어 불안까지 준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동을 한 남자에게 미리미리 서비스를 잘했다면 그렇게까지 난동을 피우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승무원에게 갑질을 한 것이 아니고 불안한 비행과 불편한 서비스에 화가 난 것인데 다소 경직된 성격인 저는 비행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그를 강하게 진압했던 것이었죠. 한국 비행기 안에서 느낀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친절함을 저는 제 승객들에게 이런 당연한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왜 굳이 한국으로의 여행을 해보라고 하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 땅에 도착해서는 숙소로 안내해줄 가이드가 나와 있었고 미니밴을 타고 우리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이 회사에 화가 나 있던 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대교의 아름다운 선이 느껴지는 다리와 옅은 회색의 바다가 주는 이색적인 느낌에 회사에서의 일을 점점 잊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 가이드에게 교육장이 어디쯤에 있고 숙소와 가까운지 교육 일정은 어떤지를 물어보았는데요. 한국 가이드는 잠깐 놀란 얼굴을 했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제가 회사의 교육을 이제야 이해한 것 같습니다. 교육은 충분한 휴식과 한국의 경험이 핵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영어를 알아듣는 건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장거리 비행으로 머리가 아팠던 데다 미니밴 안에서 제이미를 포함한 승무원 친구들의 들뜬 수다에 피곤해져 버린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을 먹게 되었는데 한국식 아침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 하면 태국이나 필리핀의 넓고 푸른 바다, 산호초, 야자나무 이런 것과 어울리는 시푸드부터 생각이 났는데요. 하지만 호텔에서 제공된 한국 식사는 밥과 미역국, 적당한 김치와 떡갈비 작은 것, 그리고 김치와 비슷하게 생긴 막 담근 김치 종류였습니다. 새로운 식사를 보니 뭔가 신기하고 기분 전환이 싹 되는 겁니다. 거기다 미역국과 밥을 먹었을 때 몸속 안까지 따뜻해지는 음식은 마치 누구에게 위로받은 것 마냥 몸이 후끈해지고 좋았습니다. 국내 비행으로 매일 시리얼 정도만 먹으며 출근을 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애들은 학교 보낼 때 토스트라도 해서 먹여보내려다 보니 저와 남편의 아침 식사는 대충 서서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 정도가 다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먹는 잘 차려진 국과 밥, 반찬은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좋더라고요. 물론 호텔 한켠에는 입맛에 맞지 않는 외국인 손님을 위해 토스트를 굽는 곳과 스크럼블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 같은 외국인들은 전부 다 한식을 먹고 있었답니다. 한나는 평소 한류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주었던 걸 보니 한국 음식을 꽤나 알고 있었던 눈치였고 저에게 뒤쪽에 셀프바에 가면 다양한 한국 반찬이 더 많다며 알려주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입맛에 맞냐며 우리의 식사에 관심이 많았고 셀프바에 갔더니 같이 먹으면 어울리는 반찬끼리 잘 묶어놓았더라고요. 한국인의 세심한 배려가 보였습니다. 제이미는 얼마 만에 음식다운 음식을 먹는 건지 모르겠다며 미역국은 리필까지 해서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먹어야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운다며 넉살을 떠는데 왠지 그 모습에 마음 한켠이 짠했습니다. 평소 제이미의 게으른 성격과 프로답지 못한 태도가 눈에 가시 같았는데
그 사건 이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비행까지 해가는 제이미가 대견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제 성격이 유독 딱딱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제이미를 포함해서 부기장 안나까지 평소 제가 잘 모르던 그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까칠하고 완벽주의 성격인 저를 맞춰내느라 그녀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식사를 끝내니 한국인 가이드 현지가 왔고 서울에 있는 백화점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저는 일행들과 함께 현지씨가 추천해준 신사동을 갔고 가로수길에 있는 다양하고 예쁜 가게들을 경험하고 한국의 술집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새벽 4시가 되었던 겁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가이드 현지씨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실례인 것 같아 우리끼리 숙소를 가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게에서 모임을 마친 한국 사람 일행이 나왔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길래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 혹시 영어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대학생은 웬만하면 영어를 다 할 줄 안다고 했고 저는 독일인이다 보니 좀 서툰 영어로 그들에게 호텔에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우선 우산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서 바로 보이는 앞쪽 편의점에서 우산을 몇 개 사오더라고요. 그리고 우산을 건네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왔냐부터 외국인은 밤에 안 돌아다닌다고 들었는데 벌써 한국에 적응하셨냐며 즐거운 대화도 오갔어요. 그러는 사이 한국 남자들은 카카오 택시도 불러줬습니다. 저는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만 있다고 얘기했는데 상관없다고 하면서 택시를 태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고 했고 택시가 호텔 앞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신용카드를 줬더니 택시 기사님은 이미 어플을 통해 예약하면서 결제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친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남학생들 연락처도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 않고서는 감사의 말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나머지 제 마음에는 저도 독일에 여행 온 누군가에게 이 정도로 친절함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마음까지 드는 거였습니다. 회사의 친절 교육이 한국 여행이라고 코웃음 치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도 한국인의 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인 체형이 크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 옷이 잘 맞지 않았는데요. 한국인들처럼 패셔너블하게 다니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걸쳐보았는데 옷가게 점원은 실은 내색 없이 제 체형에 맞는 옷을 신나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디하기 좋은 모자와 가방도 같이 주면서 쇼핑몰 윈도우의 마네킹처럼 꾸며주는 것 아니겠어요? 외국인이라 매번 단골 손님처럼 올 것도 아닌데도 점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옷가게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더 대단한 건 숙소에 와서 보니 몇 개는 충동 구매를 했다 싶어 다음날 다시 반품을 하러 갔는데요. 유럽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반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다시 찾은 제가 뭔가 어려운 듯한 표정으로 독일어를 하고 있자니 직원은 영어로 혹시 반품인가요? 라고 물으면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죄송하다면서 얼마든지 반품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내려 저를 안심시켜주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친절했고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이후 한국 여행을 하면서 길가에 서 있을 때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잡은 택시를 외국인인 우리에게 넘겨주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밤을 즐기고 숙소로 돌아갈 때 우연히 만난 경찰차조차 우리 일행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잘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했고 어렵다면 경찰차로 도와주겠다고까지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명동의 화장품 가게에 갔을 때도 교환을 받기 위해 매장을 다시 갔는데 명동에는 똑같은 브랜드 매장이 4군데나 있더라고요. 어디서 샀는지 모르지만 그 브랜드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가장 가까운 매장을 들렀는데 우리가 산 곳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물건을 산 곳에서 교환을 해주는 것인데 도대체 영수증도 없는 판에 어디서 샀는지 알 길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매장 여직원은 인근 동일 브랜드 매장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더니 2호점에 가면 된다면서 알려주기까지 했고 그녀가 알려준 곳으로 갔더니 정말 우리가 물건을 샀던 매장이 맞더라고요. 역시 직원은 친절하게 물건을 교환해 주었고 지하철역에서부터 어떻게 오는지 경로까지 알려주었어요. 한국인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는 일상이 당연했고 저는 충격받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한국인에게 친절을 받은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그제서야 저는 기장으로 제 역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더군요. 자신의 매장에 자기의 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들에게 헌신적인 친절을 베푸는 한국인을 보며 저는 제가 모시는 승객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저에게 준 한 달 정직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한국 여행으로 해준 것도 너무나 훌륭한 교육 취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깊이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한 달 정직 처분이 지나고 다시 비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친절한 서비스와 친절의 경험 덕분에 우리는 최고의 비행과 서비스로 여행자의 포근한 안식처가 되자는 다짐을 하며 의기투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승객들이 탈 때는 그 어느 항공사보다 더 상냥하게 인사했고, 고객이 묻기 전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먼저 체크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비행 전 기내 복도를 다니며 같이 체크를 하며 안전하게 비행할 기장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항공사 게시판에는 우리의 변화를 칭찬하는 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칭찬을 받은 우리 팀은 지역 언론 신문사의 친절한 승무원 그룹으로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이미는 더 이상 아이를 혼자 키우는 피로에 찌든 승무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이미 역시 한국을 방문한 후 딸에게 한국 같은 좋은 나라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아이를 위해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양육을 할 거라면서 더 진지한 태도로 승무원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한국인을 통해 느꼈던 따뜻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희 팀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노무사와 협의는 없던 일로 하게 되었고, 훈계성 교육이 아닌 직원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주기 위해 한국 여행을 제공한 회사의 처사에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제 비행기를 타신 승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기약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NRDC 한 달간의 정직 처분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또 방문해주세요. 오늘도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